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광TV 제11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권 대부 쭈니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전거가 정신기어 자전거라고 하고 영문명으로다간 스피리추얼 기어 바이시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전거는 이 자전거 페달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자전거는 앞으로 가는 그러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정신기어라고도 하고 스피리추얼 기어 바이시클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자전거하고 똑같은데 다만 요 뒤에 있는 기아만 다릅니다. 다른 건 자전거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처음 개발해서 처음 자전거를 기증한 데가 뉴욕 경찰청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에 9.11 테러 1주년이거든요. 그때 9.11 테러 1주년 기념 행사가 뉴욕에서 있었는데 이 행사를 주관한 뉴욕 경찰청에 제가 이 자전거 20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튤러 뉴욕 경찰청장인데 제가 이 행사 끝나고 그 튤러 청장실에 찾아가서 같이 대담했던 그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플러그데이 뉴욕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전거를 20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튤러 청장은 저한테 이제 그 자전거를 기증해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셨고, 저도 역시 이제 그 뉴욕 경찰청의 번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선물을 자전거로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 현지에 계시는 재미교포이시고 이분은 저와 같이 미국에 가신 정 회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정신기어 자전거는 인력 구조로서 그 자전거는 보통 이제 인력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자전거는 추력의 자전거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앞으로 돌려도 가고 뒤로 돌려도 가고 그러니까 인력과 추력을 겸비한 자전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전거를 개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전거를 이분이 세계 태권도 대부 쭈니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수백 명의 그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태권도를 전수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계 태권도 대부라고 불리시고 쭈니로다 불리시죠. 그리고 이분은 그 쭈니 그 총재께서 이 주창하신 10021 클럽 이 세계 클럽의 그 한국 총재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이중구 총재님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합치가 돼서 제가 이분들 사무실에도 가봤고, 또 저희 사무실하고 공장에 이 어른이 오셔서 같이 이게 들러보고, 타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러고서, 이 자전거를 의미도 깊고, 이런 뜻이 있다면, 이거를 부시 대통령한테 하나 기증하면 참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자전거를 한 대 기증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전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여기 SBS에서 나온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육류가 달리면 모두가 달린다. 육류가 박박이 춤을 추면 모두가 박박이 춤을 춘다.
유행하는 운동은 최대야 직성에 풀리는 용려. 오늘도 뒤로 걷기 운동하다 굳게지길 수 있는데 이때 용려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요상한 자전거. 자세히 보시면요, 페달을 분명 뒤로 돌리는데 자전거는 앞으로 나갑니다. 신기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발칙한 것이 있나? 이게 대체 근데 어떻게 된 거래요? 이 자전거는 페달을 뒤로 돌려도 앞으로 가는 다이어트 자전거입니다. 에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원래 이 자전거들은 말이지요, 아무리 세게 아무리 빨리 뒤로 돌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자전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는 페달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앞으로 가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신데, 자, 제가 탄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동시에 페달을 뒤로 밟기 시작했는데 쭉쭉 나가는 반면 제 자전거는 두 바퀴만 돌지요. 다시 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자전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거 원리가 뭡니까? 예, 이 기존 자전거 기아를 배열만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기아에다 일반 자전거에다 요 기아만 끼게 되면 자전거는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앞으로 전진하는 자전거가 됩니다. 바로 기존 기어를 뒤집어 끼우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에 요 기어만 끼워주면 뒤로 저어도 앞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엎어치나 매치나 앞으로 가는 자전거, 굳이 뒤로 젖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근육이 운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양쪽 근육이 운동을 하니까 피로감이 줄어들고 또 뒤로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젠 뒤로 달려도 굳게질 염려 없고 거기에 운동 효과까지. 이제는 자전거 한 대를 타더라도요, 이렇게 몸이 좋아하는 걸로 타자고요. 이렇게 우후. 예, 그래서 제가 이중구 총재님한테 제가 이 부인도를 하나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고, 이 부인도가 앞으로 세계 인류를 디지털 문명 시대로 리드하는 그러한 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라고 하셨더니 아주 좋아하셔서 제가 이거를 하나를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부인도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이 시대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화 시대를 이제 복희팔계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의 시대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시대에는 이제 문왕팔계도가 세상을 다스렸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조화 시대라고 해서 이 부인도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치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중구 총재님은 그 이소룡한테, 이소룡은 원래가 그 중국 기존 무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돌려차기라든가 옆차기라든가 이단 옆차기라든가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중구 총재이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닷가에서 그 이소룡한테 무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소룡이 이중구 총재를 그 영화에 출연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태권도 그 알리한테 쭈니께서 이 주먹 치는 방법을 더 가르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리도 이중구 총재님을 스승으로 이렇게 모셨다고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쭈니하고 이소룡하고는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중구 총재께서 하신 10021 클럽은 뭐 하는 거냐면, 1021이라는 것은 100년의 지혜를 21세기 젊음에서 따온 숫자. 그래서 이제 100년의 지혜를 21세기 젊음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지대하는 그런 젊음의 그런 정신을 갖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21 클럽을 이제 조성하신 겁니다. 저도 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이 쭈니 총재님하고는 아주 각별한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서로 방문해서 식사하고 이제 그러는 관계이시라서 이거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사상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러시면 이거 선물 한번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이거 선물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성걸 총재님 소개로 이중구 총재님을 알게 됐고 이중구 총재님과 저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맺게 돼서 또 미국의 그 제야하고도 이렇게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끝으로 태권도 대부 쭈니 총재께서 그 태권도를 가리키는 영상을 잠시 보이도록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 허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룡 분석 채널 한중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구 선생님의 태권도와 실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소룡에 관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계에서는 태권도가 실전적이지 못한 무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동작을 끝낸 걸 배우던 시절엔 길에서 싸우면 안 되더라고. 도장에서는 상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맞기 전에 주먹을 끊거든.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싸우면 맞는 거요. 권투하는 사람한테. 권투는 실제로 때리잖아요. 지금은 태권도도 복싱처럼 때려요. 유술 같은 근접전에 약한 게 사실이죠. 레슬링이나 브라질 유술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면 한 번에 KO시켜야 하거든. 그런데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한 방으로 KO시키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 맞을 걸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섣불리 붙었다가는 봉변당하기 쉽죠. 주먹 기술이 약한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지 않나요?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공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도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 문제예요. 권투의 주먹 공격과 태권도의 주먹 공격에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권투식으로 해요. 태권도 주먹은 권투 주먹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자세냐고. 상대에게 나 때린다 보고하고 때리는 거죠. 이중구 선생님께 무신호 펀치인 에큐 펀치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건 그냥 먼저 공격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내 주먹의 움직임을 상대방이 보고 있죠. 그런데 눈이 두뇌가 팔에 명령을 거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그 반응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나는 벌써 때리고 빠지는 거야. 그러니 못 막지. 그에 따르면 비결은 상대에게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다. 사전 신호를 보내면 상대가 막을 수 있어요. 신호 없이 바로 들어가야 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릴 때 눈동자나 얼굴 근육이 움직이거든. 그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 그는 발은 손보다 빠르지 못하다면서 주먹이 발보다 실전에서 더 효과가 큰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정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돼. 그런데 다들 표정에서 읽힌다고. 초창기 태권도는 사실 일본의 가라데를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닙니까? 정도관 초대 관장인 이원국 선생이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배운 가라데를 귀국해서 보급했으니 맞는 말이에요. 역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일본 극진 가라데의 최영희 씨와는 만난 적이 없나요? 1967년인가 한번 봤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 난 그래도 같은 한국인으로 가라데 하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찾아갔는데 악수만 하고 말았지. 이소룡 영화를 보면 옆차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쿵푸에는 옆차기 같은 게 없었어요. 내가 이소룡에게 옆차기를 비롯해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같은 기술들을 가르쳐줬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인 브루스리에게 발차기를 전수했고 가장 위대한 복서인 알리에게 주먹 기술을 가르쳤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 국회의원 30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다 장차 동방의 등불을 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부시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낸 거랑 소련의 준리 태권도가 진출한 것도 말이죠. 이소룡의 파워는 어느 정도였나요? 걔는 백인들과 팔씨름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나도 상대가 안 돼요. 손가락 2개만으로 푸시업을 하는 애니 타고난 강거리예요. 원래 깡패야. 홍콩 길거리에서 맨날 싸움만 하다가 골든글러브 복싱 대회에 나가 우승했지.
몇 가지 기본만 배워서 참가했다더라고. 그러니 여간 독한 게 아니죠. 독한이 이기는 거요. 그리고 정신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정신력이에요. 독한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에요. 꼭 이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기게 돼 있어. 주먹 잘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서는 기술이 앞선 사람이 이기지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싸움에선 정신력 강한 사람이 이겨. 운동 잘하는 사람도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고들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시대는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질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930년대 김두한 시절 복서나 유도가 출신의 상대를 때려눕힌 진짜 길거리 싸움꾼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싸움 잘하는 아이는 결기가 보통이 아니야. 깡패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 정신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거지. 이소룡이 실전 무술이 대가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타고난 싸움꾼이 무술이 체계를 갖췄으니 실전에서 강하지 않으면 이상할 터이다. 이소룡의 인간성은 어땠나요? 아주 까다로워요. 대신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도와주죠. 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나중엔 영화 출연 섭외까지 해주기도 했어요. 이소룡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약물 중독설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뒷말이 많아요. 혹시 죽기 전 무슨 이상한 조짐이 없었나요? No! 그건 누가 죽인 거지. 난 그렇게 봐요. 그는 이소룡의 출연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홍콩 배우의 이름을 꺼내며 추론의 근거를 댔다. 하지만 말끝에 확실한 건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이중구 선생님의 실전 경험담으로는 1962년 워싱턴에서였습니다. 이중구 선생님은 국방부 직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러 갔다가 워싱턴에 태권도 도장을 차리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10명이 입관을 하고 한 달 뒤 30명, 3달이 지나고 관원이 100명이 넘자 근처의 일본인 유도 관장이 태권도를 배우러 입관하는 학생들을 방해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인 유도 관장이 이중구 선생님에게 불쑥 나타나 이렇게 공격하면 어쩔 거냐 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이중구 선생님은 손으로 저지하면서 오른발 발차기 한 방으로 보내버리고 이게 답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후 일본인 관장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도장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 다른 무술 고수들과의 싸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고 나서도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점혈고수 같은 짝퉁 무술 고수들과는 다르게 패배를 인정하는 일본인 관장은 남자였습니다.